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네, 갈수록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10월, 11월까지 더운 날씨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소식도 지난번에 들었는데요. 네, 우리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날씨, 또 기온 이런 것들이 걱정되긴 합니다만 또 어떻게 잘 그 안에서 적응하고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우울한 얘기죠. 네. 아니, 여름이 어떻게 11월까지 갈까? 그렇게 얘기를, 가을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제 온난화와 열대화, 이제 지금은 열대화를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죠. 그렇죠. 그 지금 온난화 때 우리의 그 산업 구조를 보면 자연을 탈취한다? 그런 산업 정도 수준. 네. 그래서 뭐 환경을 파괴한다, 뭐 그런 식의 이제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죠. 환경론자들은. 근데 지금 열대화 시대에 접어들고 보니까 그때 그 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봉이 김선달 수준? 네. 봉이 김선달이 뭐 한지는 아시나요? 대동강물을 퍼서 팔아먹은 거. 그러니까 요새 사실 뭐 물 팔잖아요. 생수회사들 맞죠. 그다음에 뭐 석유회사들도 사실은 저기 땅속에 있는 거 퍼서 파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열대화 시대를 이렇게 전후해서 지금 보면은 이 과학이라든가 이 산업이라든가 보면은 조작하는 수준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네. 뭐 유전자도 조작하고 그죠? 기타 조작. 그다음에 그 자연의 어떤 순환을 교란시키는 네. 카오스라는 네. 표현이 있죠. 혼돈. 그렇죠. 카오스라는 건 뭐 질서가 파괴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게 지금 얼마 전에 그 지구 과학자 분들은 자전축이 지금 살짝 움직였다. 이런 것까지 발표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단서를 붙이기는 뭐 지구에 크나큰 위해를 가할 정도는 도저히 안 된다. 네. 이렇게 단서를 붙이긴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한 몇 년, 뭐 10년 후나 뭐 이때쯤 되면은 뭐 우리나라도 11월 달까지는 무더위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추석 때 벌써 그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 네. 그럴 수 있다. 지금 이 기후 이변이 약간 속도를 밟았다고 하나요? 네. 가속도를. 너무 심각하게 네. 빠르게 변화가 되고 네. 날씨도 더워지고 기후 이변도 많고 이런 재난 상황들이 많이 닥치는 것 같아요. 네. 이 지금의 뭐 산업이나 이런 어떤 그 과학이 자연을 조작하고 교란한다. 네. 물론 뭐 여기에는 이제 전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파도 있을 수 있는데 기류만 보면은 제트 기류의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네. 그 기후 이변 중에 뭐냐면은 북극 쪽은 차가워야 되고 네. 그죠? 적도 쪽은 뜨거워야 되는데 북극 쪽이 지금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온도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온도 차이가 컸을 때 네. 그 찬 기운과 따뜻한 기운 사이에 제트 기류가 형성돼 있다 보면 맞는 거죠. 네. 이 제트 기류가 센 놈이야 말하자면. 네. 근데 얘네가 느슨해지다 보니까 요새는 뭐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옛날에 저희들 그 어렸을 때는 팬티에 그 고무줄을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 내려가게. 근데 한참 입다 보면은
느슨해지죠. 늘어나죠. 네. 저는 이제 이걸로 표현하고 싶은데 제트 기류도 그 늘어날 고무줄하고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는 북쪽의 그 찬 기운이 네. 그 느슨해진 제트 기류를 뚫고 갑자기 내려올 수도 있고, 아, 그죠? 그래서 갑자기 뭐 추워지거나 네.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순환의 어떤 그 매듭 이런 게 또 풀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기후 이변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열대화까지 이제 초래한 이런 어떤 산업이나 어떤 과학이나 이거를 뒷받침하는 건 사실은 뭘까요? 사람들의 욕심. 그렇죠. 네. 그 욕심이 돈을 만들어내고 그죠? 네. 돈을 찍어낸다 그러죠. 그렇죠. 대자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자본. 결국 네. 만약에 자본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겠죠. 네. 대자본인데 이 대자본이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 질병이 생기는 그 초입에 그 순간을 포착해서 우리가 그 질병에 빠져들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 대자본이 형성되는 그 초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대자본의 정체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부채. 네. 부채를 포함한 겁니다. 부채를 포함한 거고 근데 이 자본이나 이런 부채를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 기원을 따지려면 국가별 자산 계산법을 먼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 국가별로 원래 고유한 그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부채를 얻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버블이라고 하죠. 버블. 네. 근데 우리가 국가 총 생산을 이제 GDP라고 하는데 GDP는 사실은 이 필수 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버블이 포함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 우리가 필수 자산이라는 거는 노동력. 네. 우리가 국민들이죠. 국민들의 노동력으로 만들어내는 자산이죠. 근데 이 자산이 어떻게 법을 말하자면은 그 부채를 더 생성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그 이자, 금융이자죠. 네. 그다음에 지대, 땅값 아니면 임대료, 그다음에 기업가의 어떤 이윤 이거를 포함시키거나 네. 이거를 확대시키는 거죠. 근데 국가 총생산 GDP는 이 모든 거를 같이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와 지대와 이윤과 그다음에 수출액. 네. 그다음에 이쪽에 그 필수 자산의 원래 그 근본이었던 어떤 노동력, 그다음에 거기다가 수입액, 요거를 대차대조로 놓고 이렇게 국가 총생산 GDP를 계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이라 그러나요? 뭐라나요? 꽤 되죠. 그렇죠. 우리가 3만 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국민들 개개인은 사실은 GDP를 약간 그 뭐라 하죠? 체감적으로 네. 차이를 많이 가지시겠죠. 그죠? 그럼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빈부격차가 커진 나라.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건 다름이 아니고 금융소득이나 그다음에 그 토지 네. 아니면 건물 이런 수익이나 아니면 기업 수익들 이런 거와 그 노동자 국민들이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그 부가가치 이거와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체감 그 GDP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부채도 자산이다. 빚도 자산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많이 네네. 하잖아요. 네. 따라서 이런 어떤 금융이자라든지 토지 그 임대료나 그 기업의 수익 같은 거는 이게 곧 자산 버블이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데
지난 50년간 GDP 대비 이 부채 자산, 그러니까 자산 버블이죠. 네. 자산 버블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이거 실감 안 되시죠? 사실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예. 네. 부동산이. 지난 50년 동안. 네. 그다음에 전 세계 상위 1%의 그 부채 자산이 2배로 됐는데 이 걸린 시간이 한 20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재산이 2배로 되는 게. 그래서 현재는 상위 2명의 자산이 인류 절반의 자산을 넘었답니다. 와. 근데 이 그 자산 버블이죠. 자산 버블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미래 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AI가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네. 우리나라로만 보면은 그 IMF 이후에 그 물가와 그다음에 임금 상승을 대비해 봤더니 물가 상승률이 2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임금 대비. 그러니 체감 GDP는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 네. 미국의 유명한 그 주류 경제학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네.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마이클 허드슨이라고 이 사람이 일찍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산 가격은 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렌트비라는 건 뭐 이자나 지대 이런 걸 말하겠죠. 네. 이자와 지대는 수입이 아니다. 수입이 사실 수입이라는 게 그렇죠. 네. 수입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결론을 금융은 더 이상 경제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게 네. 약간 말이 되는 것 같은 게 네. 임대료는 어떤 한 사람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한 그렇죠. 사람이 가져 그렇죠.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늘어나는 거 전혀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분을 이제 소개해드린 거는 다른 게 네. 아니고 이분은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금융가에서 네. 오랫동안 또 일도 한 분이거든요. 한 분이고 국가 그 경제에 관여해서도 뭐 직간접적으로 일을 했었고 네. 저는 이분을 사실은 그 주류 경제의 어떤 내부 고발자로 보거든요. 근데 뭐 시간상 이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하는 건 저 생략하고요. 네. 저는 어떤 이런 내부 구조, 뭐 쉽게는 우리가 뭐 카르텔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도권 카르텔, 줄여서 얘기하면 서울 카르텔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내부자의 어떤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혹시 PD님은 저기 그 내부자란 영화를 보셨나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있었죠. 네, 봤습니다. 내부자들이죠. 네네. 네. 거기서 보면은 이병헌이가 이제 조폭 역할이죠, 그죠? 네. 조폭이란 표현 괜찮나? 괜찮습니다. 조직 폭력배 약자죠. 네. 근데 그 검사로 나온 검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죠? 유명한 배우인데 내가 좋아하는 배우. 저기 네. 클래식이라는 영화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타짜 조승우인가? 조승우 그렇죠. 조승우인가요? 네네. 조승우가 이제 검사 역할로 나왔는데 네. 조승우가 그러니까 검사가 조폭한테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승우가 이병헌한테 이게 아무리 중요한 그 내부 고발이라 하더라도 조폭이 하는 얘기랑 검사가 하는 얘기랑 누가 더 신뢰를 갖겠는가 네. 해서 나중에 그 누구죠? 그 조승우가 그 내부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걸로 들어가야 된다. 네. 그거죠. 해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거를 내부를 이제 고발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라는 거는 그 진짜 그 이너서클 그죠? 카르텔 안에 있었던 사람이 할 때 진짜 내부 고발인 거죠. 네. 이런 이제 비슷한 사건인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내부자 고발이
정보 계통에서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시나요? 이제 거의 한 10년 됐나?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네. 그분은 저기 그 정보업체에서 이제 일을 한 분인데 이분이 뭐를 고발했냐면 그 일반 기업과 네. 정부와 합작을 해서 감시 시스템을 지금 전 세계에서 준비하고 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네. 지금 그걸 가동하고 있다. 했는데 그게 불과 한 10여 년 전입니다. 10여 년 전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회사들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기억나시는 거? 애플? 뭐 애플, 그렇죠. 네. 애플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네. 또 많습니다. 거의 모든 네. 그 글로벌한 기업들이 다 포함됐는데 그 기업들이 우리가 그 고객들을 유치할 때 그 고객 정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정보를 정부와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공유를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고객 감시 기능 네. 더 확대하면은 대국민 감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지금 AI는 이때부터 준비가 된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AI를 과학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과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인문이다. 전 이렇게 지금 아직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난 시간에 뭐 우리가 그 히포크라테스가 원래 얘기한 아르스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뭐 아리스토텔레스인가 그걸 이제 아트로 바꿔서 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AI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예술 수준 네. 그때 얘기했던 예술 수준인데 과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에드워드 스노든도 이렇게 그 내부자 고발을 했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AI의 그 쓰임새에 있어서 네. 좀 더 인간한테 유익한 쪽으로 볼 때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뭐 기독교 신자분이신 우리 저기 PD님한테 자 기독교에서도 네. 그 어떤 그 카르텔 영입에 대한 어떤 시험이 있었죠. 카르텔 영입이요? 그렇죠. 내부자로 끌어들이려고 네. 사탄이죠 말하자면 악마인가 사탄인가 그 끌어들이려고 누구한테 시험을 했죠. 예수님께 그렇죠. 시험했던. 어떤 시험을 했죠? 그 시험 내용 아시나요? 그게 광야에서 시험했던 건가요? 그렇죠. 광야에서 있었던 거죠. 세 가지 내용이 있죠, 그죠? 네. 음. 돌을 그렇죠.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오케이 또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그렇죠. 네.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라.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렇죠. 천하 만국을 다 줄 테니. 네.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어떤 내부자 카르텔 그죠? 네.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시험을 아주 가볍게 넘어가셨죠, 그죠? 네. 부처님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부 고발자입니다. 음. 자, 이때 내부라는 거는 어디죠? 왕궁이었겠죠? 네. 그렇죠. 어떤 왕궁? 어떤 면에서 보면 아수라 왕궁이고요. 어떤 네. 면에서 보면은 그 세속인데 부처님은 어떤 내부 고발을 하셨냐면 우리의 삶은 괴로움이다. 네. 그 고발 내용이죠, 사실은. 네. 내부 고발 내용이죠. 왜? 부처님도 이 내부자였었거든요. 그 왕궁에 사셨고, 그죠? 왕궁에 사셨고, 아까 그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하셨던 그런 내용들, 그 왕궁에 사셨고, 천하 만국을 가질 수 있는 왕궁에 사셨고, 그 다음에 사실은 신통력도 있으셨죠, 사실은. 근데 항상 제자들한테 신통력을 그렇게 쓰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돌을 뭐 떡으로 뭐 바뀌고 그다음에 뭐 절벽에서 떨어져 봐라 뭐 이런 거 다
어떤 그런 시험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부처님 아예 처음부터 그런 신통력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이 기후 변화를 그 최근에 가속화시키는 이 근본에는 대자본이 있다. 대자본이 있고 그 대자본이 생기는 그 근본에는 그 원래 노동력에서 여기저기 꽃감 빼듯이 이렇게 빼서 그거를 자산 형식으로 이렇게 변모시켜서 말하자면 자산 버블이죠. 네.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한 분은 사실은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인데 최근에 미국 그 대선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죠? 진행 네. 중인가요? 이제 한 30일 남았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공화당 쪽의 트럼프가 그 민주당 쪽 해리스한테 비난한 것 중에 하나가 저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해리스는 마르크스주의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 이유가 그 부친이 네. 그 아버지가 그 경제학 교수였는데 아마 마르크스도 좀 가르쳤겠죠. 네. 마르크스 경제학도 좀 가르쳤겠죠. 근데 그 부친은 이제 뭐 알기로는 그 흑인 최초로 스탠퍼드대 종신 교수가 됐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는 이렇게 그 해리스를 상대방 그 후보를 마르크스주의자라 해서 이제 비난을 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내부 고발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요새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근데 그 마르크스에 대한 그 일반 사람들의 그 어떤 무고 아니면 뭐 공산주의자들의 무고라고 할 수 있죠. 네. 무고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종교는 아편이다 이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죠? 네. 해서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교 탄압을 당연시하고 있거든요. 네. 이 말 한마디로. 근데 사실은 이 종교는 아편이다 말 뒤에 다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대중의 피난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디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정보를 싹둑 잘라먹은 거죠. 그래서 이 그 자본론에 보면은 사실은 그 종교인들의 행태, 당시는 뭐 기독교겠죠. 유럽의 기독교겠죠. 종교인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지주로서 아니면 뭐 사채업자로서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은 많은데, 근데 그 자본론이란 책 그 어디에도 성경에 대한 비판은 한 기줄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수십 년은 아니고 10여 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본 건데요. 성경 그 귀절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부 고발이라기보다는 무고죠. 사실 무고. 네. 그 성경 구약 신명기에는 부채 얘기가 있습니다. 빚에 대한 얘기가. 네. 아마 조금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나오나요? 네. 저는 이제 부채에 대해서만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탕감을 해줘야 된다는 게 있죠. 그렇죠. 그 네. 탕감 개념이 이제 안식년, 그렇죠. 네, 희년이라 그러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줘라.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동족에게 준 빚을 받지 마라. 그 다음에 동족에게는 이자도 받지 말라.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기 그 불경에서도 이렇게 뭐 부채라든가 이런 얘기가 이 성경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이단에게는 좀 차별적인 게 흠이라면 흠이죠. 네. 그죠? 그래서 뭐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은 그 미국의 그 정치인 중에 샌더스라고 있습니다. 샌더스가 있는데 샌더스가 그 월가 비판을 좀 많이 한 편인데 근데 이분의 그 월가 비판도 국내용이란 얘기죠. 근데 미국의 그 월가라는 거는 사실 글로벌한 그런 기업 아닙니까? 글로벌한 기업이고 전 세계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치죠. 그죠? 네. 근데 전 세계에 관한 하는 비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성경의 어떤 전통의 그림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꾸란, 그러니까 코란이죠. 코란에서도 이자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래서 그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자를 받지 않는,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쿠웨이트, 그 다음에 수니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시아파의 종주국인 뭐 이란, 그 다음에 파키스탄도 포함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이 그 1대1로 정책 중에 그 한 국가였는데 대상 국가였는데 거기서 돈을 뭐 잘못 빌렸다고 하나? 그래서 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자가 발생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자체적으로는 이자 금지법의 나라였는데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고요. 대신 이자 제한법을 이제 시행하는 그 이슬람 국가들로는 시리아, 이집트, 그 다음에 이라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자 제한법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만들고 나서 그때 재헌국회인가 그때 만들었는지 아무튼 이자 제한법이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됩니다. 네. 언제쯤 폐지됐을까요? 글쎄요. IMF 전후에. 네. 그래갖고 요새는 그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별로 안 나오지만 당시에는 뭐 돈을 뭐 100만 원을 빌렸는데 뭐 나중에 이자까지 합쳐서 1억 원이 됐다. 그때 뭐 거의 이자가 거의 한 뭐 66%? 네. 뭐 그 이상이었거든요. 최하가 뭐 66%에서 뭐 그 이상. 그런데 이자 제한법을 다시 재제정이 됩니다. 네. 언제 재제정이 됐겠습니까? 노무현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네. 이자 제한법이 재제정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이자를 20%까지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채무자 보호법도 또 강화시켰죠. 지금 우리가 경제도 어려워지고 뭐 그다음에 회생, 그다음에 파산 이런 분들도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나마 옛날처럼 그 IMF 전후처럼 그 사회가 그 험악하지 아직 않은 거는 네. 이 측면도 강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보면 그 여야 언론이나 모든 분야에서 네. 모든 지역에서 특히 임대인 계층, 우리가 이제 임대인 계층이라고 하는데 임대인 그 영어로 말하면 렌티어고 임대인 계층이라는 거는 아까 그 앞에 말씀드린 이자와 그다음에 지대와 이윤으로 그 자산 버블을 만들 수 있는 계층을 이제 말하는데 네. 이 계층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아직까지 적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